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히 천명했듯이 한국의 국제 위상은 이전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G7 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 국가들에게 끼친 영향력과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력을 얻은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가 업그레이드 됐다며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최근 한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는 감히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공식화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에 떠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이죠. 그동안 일본은 국가적 위치를 이용하여 역사 왜곡을 자행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치밀하고 악랄할 정도의 교묘한 방법을 써가며 역사 왜곡을 정당화 받아왔죠.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일본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나 국제기구가 일본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일본 옆에 서면 받아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한국 옆에 붙어야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듯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국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올림픽 지지를 원했던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고 보란듯이 한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스라엘, 반도체 협력을 구걸했던 일본 대신 한국의 기술력을 믿은 네덜란드 등 다방면적인 국가 간 외교에서 한국이 일본을 명백히 이기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것은 한국과 협력을 약속한 국가들 중 단순히 일방적 교류만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다는 건데요. 온갖 억지를 부리며 역사 문제에 대해 날조를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국의 편에 서서 같이 규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자국 지도에 일본해를 삭제하고 동해를 표기한 것, 프랑스의 본사에 있는 유네스코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한 것, 스페인이 독도 고지도를 보여주며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말한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일본의 태도를 바꾼 이유가 일본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이기심을 보이며 무리한 지지 요구를 한 것도 한몫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교류를 늘려나가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한일 간의 대화를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현재 전 세계가 일본의 유감 세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일본은 매우 분주해진 듯 보이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우방국이었던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 문제에서 한국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주요 대학의 다치야 교수는 핵심을 짚었는데요. 그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한국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 그래도 일본은 역사와 화해하지 못했다는 좋지 않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우방국을 늘려나가는 것은 일본의 향후 대처에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한국이 현재 일본 정부에 직접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한국의 마지막 양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일본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도 끝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 역시도 더 이상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를 본 일본인들은 일본 국민이라는 자긍심은 어디 갔는지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중성의 일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다시 강국이 될 운명이다. 오랜 역사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강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지금 일본을 선택하지 않은 국가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일본을 버리고 미천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던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머지않아 일본은 다시 일어나서 한국을 밀어내고 국제사회의 중심이 된다. 아베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국의 국제 위상이 밀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외교를 못하는 총리의 한계라고 보여진다. 한국 대통령의 외교력만큼은 칭찬해야 한다. 세상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이건 과거에 아베가 보여줬던 능력이고 이것이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 아베가 필요한 이유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신경 써야 한다. 다른 약소국들 따위가 한국 편을 들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 오로지 미국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거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극장 인형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발악해봤자 미국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다. 한국이 제안하는 정상회담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이 일본을 전 세계의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예전이었으면 한국은 절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한국이 근 몇 년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을 보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너무 두려워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한국의 뜻대로 정상회담을 받아들여야 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한국의 국제 위상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것은 그들의 발전 전략이 경이로운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과는 지긋지긋한 악연이지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일본의 기회라니 무슨 저런 헛소리가 다 있냐. 애초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급한 쪽에서 먼저 걸어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 거다.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언제나 진짜 목적을 숨긴다. 왜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지? 한국 얘기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식의 내용은 언제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을 안 볼 수 있는 걸까? 그냥 한국과 예전에 원만했던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들에게 따라잡힌다 해도 자존심이 조금은 덜 상할 테니까. 제발 일본과 한국의 역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게 냅둬라. 당사자들끼리 단판을 짓는 것이 제일 확실하게 끝을 보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한국과 역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다.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국가들은 내정 간섭이 무력 행동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토록 야비하고 추한 국가였단 말인가? 우리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구나. 손도 안 쓰고 일본과의 트러블을 해결하려고 하다니?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편모으기 따위의 야비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 한국의 작전에 전혀 당황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